6월 2일 일요일 서울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이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 서울 경마는 이제 한 경주가 줄어서 6개 경주, 그리고 부산이 한 경주가 늘어서 8개 경주, 결국 둘이 합쳐서 17개 경주는 채웠습니다. 자, 어제 서울 경마를 이제 하신 분들은 좀 느끼셨을 텐데, 마필의 능력이나 전개가 전혀 필요 없는, 그냥 앞선에 나가면 들어오는 그런 전개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어제 10경주였나요? 이제 선행마 강편성에서만 선행마들이 좀 무너졌고, 웬만한 경주는 그냥 앞선에서 따당하고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오늘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냐라는 거죠. 이제 그 점을 좀 간과를 잘 하셔야 될 거고, 그러니까 사전 예상이라는 게 이 마필의 능력과 전개를 보고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당일 현장에서 주로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작전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이 조금 안타까운데, 오늘도 보면 마필의 능력대로 들어올 가망이 높은 편성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마필들이 좀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한 예상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좀 원칙을 좀 지키겠습니다. 오늘 주로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9마필이 출전하는 조금은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편성 두수가 적기 때문에 인기마 경주가 될 확률이 좀 높습니다. 인기마 경주가 될 확률이 높은데, 이번 경주가 특이하게 인기마들이 다 따라가는 전개하는 마필 또는 추입을 하는 마필들입니다. 1200m 단거리 국산마 6군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개가 나올지, 만약에 선행마가 선전을 하는 그런 주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것도 이변이 좀 날 수 있는 그런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은 이 9번마 프린스데이입니다. 지금까지 2번을 나와서 직전 경주 준우승을 하면서 가능성을 좀 보였던 마필인데, 직전에 보시면 인기 최하위였죠. 최하위였는데 이제 이착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배당을 좀 갖고 들어온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주행심사에서도 그렇게 크게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은 아니고, 데뷔전에서는 아예 바닥에 납작 엎드렸었던 마필.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그렇게까지 좋은 마필은 아니지만 마지막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인데, 제가 이 마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레이스데이의 자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활약하는 레이스데이의 자마들이 대부분 보면 경주를 그러니까 경주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스타트도 상당히 좋아지고 기본적인 뒷심 끈끈함은 좀 갖고 있거든요. 저는 이 9번마 프린스데이도 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마필이고요. 이번마 최강 타임이 아마 이번 경주 최고 인기마가 되겠죠. 지금 21주 만에 나온다. 다시 말하면 휴양마, 출주 주기가 길어졌다라는 단점 이외에는 이마필 직전 그 1월 달에 보여준 모습으로 봐서는 앞뒤가 다 되는 전개에 이점을 안고 있고, 최근에 김성현 기수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감량 이점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조금은 서두르는 전개를 할 가망이 좀 있는 마필이고요. 자, 5번마 샤인볼트는 최근에 마필이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심은 분명히 있는 마필인데 초반 스타트가 문제죠. 근데 솔직히 제가 최근에 이 장추열 기수, 제가 이 서울경마장에서 차세대를 논할 때 좀 강하게 보는 기수가 이 장추열 기수, 이동화 기수, 임다빈 기수 이 정도인데, 최근에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면 좀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추열 기수가 못한다가 아니고 저랑 4대가 안 맞는지, 제가 추천을 하면 기승이 0 이상하고, 제가 추천을 안 하면 멋있게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장추열 기수에 대한 믿음이 조금은 떨어져 있는데, 어쨌든 이 샤인볼트라는 마필은 초반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어느 정도까지 스타트가 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경주 결과는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이 세 마필이 인기마고요. 근데 이 인기마 세 마필이 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따라가는 전개 내지는 추입을 하는 마필들입니다. 자, 그럼 앞선에 갈 수 있는 말이 뭐냐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 3번마 정성바이스인데 계속 인기마였었던 마필이죠. 근데 최근에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질 못하고 앞선에 가지도 못합니다. 이제 서인성 마방에서 지금 두 마필을 동반 출전을 시키고는 있는데, 아마 이 3번마 정성바이스가 선행을 간다면 좀 재미있는 레이스도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최근의 모습으로는, 좀 추천하긴 좀 어렵고, 제가 이번 경주에 좀 재밌게 보는 마필은 1번 게이트에 있는 성실여걸입니다. 자, 이현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7번을 나와서 뭐 이렇다 할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마필인데 어쨌든 이번 편성에서는 어느 정도 순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게이트에 이점까지 않았고 이현종 기수라면 이번 경주 그러니까 편성 자체가 선행 강편성은 좀 아닐 것이다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게이트 이점으로 강하게 선행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마필이 선행을 가면 토요일 같은 주로라면 버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2번마 최강타임, 9번마 프린스데이, 5번마 샤인볼트, 그리고 복병마로 1번마 성실여걸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이 앞에 세 마필은 인기마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의 메리트가 크게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1번마 성실여걸 이 마필이 선전을 해서 어느 정도 좀 배당을 안고 들어오기를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4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는 좀 충마가 없는 경주고요. 선행을 어느 마필이 갈 것이냐도 좀 오리무중인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행마를 잡지를 못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어느 마필이 경주를 주도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전개가 풀릴 것이냐를 잡아내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 얘기를 거꾸로 하면요. 평소에 선행을 가지 않던 마필들이 어쨌든 약편성이다라는 느낌에서 느닷없는 선행을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보여주지 않았던 습성을 가지고 선행을 가서 버티기를 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의외성을 좀 갖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도 역시 저는 인기마 선정구도로 보이는데 이 인기마들이 대부분 다 뒤에서 날라오는 마필들입니다. 뭐 날라온다는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죠. 그만큼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은 아니니까. 근데 이 편성에서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인데 일단 뭐 후보마로는 2번마 크레이지창, 3번마 라이디폭스, 4번마 이클립스 아노입니다. 제가 늘 이 예상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편성의 경주가 해설하기 참 어렵습니다. 추천을 하고 났더니 결국 인기마 1, 2, 3입니다. 그런데 이 마필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있냐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한 경주. 그래서 이런 경주의 편성에서는 당일 현장 컨디션 체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이번 편성 자체를 보면 선행 약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이 3번마 레이디폭스나 4번마 이클립스 아노 이런 마필들이 뒤에서 날라오지 않을까. 1400m니까 거기에다가 조교 모습이 좋아 보이는 2번마 크레이지 창. 자, 이 2번마 크레이지 창은 계속해서 좀 아쉬운 모습을 좀 남겼던 마필입니다. 이제 문성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조교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편성이 약하다면 마판 탄력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고 3번마 레이디폭스는 뭐 요즘 뭐 임다빈 기수 어떻게 보면 가장 믿을 만한 기수인데 초반이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근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 모습을 보시면요. 스타트가 뭐 아예 안 된 것도 아니고 막판 탄력도 좋았습니다. 자, 이번에 거리를 늘렸는데 상대는 약해졌죠. 그러면 이 3번마 레이디폭스 입장에서는 이번 경주 어쩌면 앞선을 갈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면 조금은 더 좋은 전개를 할 수도 있던 마필이고 4번마 이클립스 아너가 아마 이번 경주에 뭐 인기 1, 2위를 다툴 마필이죠. 투하나 엔드 서브의 잠하고 에리카 신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뭐 두 번뿐이 안 나온 마필이지만
근성은 분명히 갖고 있고 막판 탄력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1400m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00m 오히려 단거리보다는 중장거리가 더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클립스 아너가 좀 강하게 이번 경주 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이 인기마 세마필로 저는 좁혀진다. 여기에 5번마 에클레어 스타가 어느 정도 뒷심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인데 약간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긴 합니다. 근데 뒷심은 분명히 있는 마필인데 초반 전개가 문제인 거죠. 그러나 믿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라올 수 있는 세 마필을 보는데, 그러면 이 세 마필을 제외하고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선행 후보군이 이 6번마 금성파워, 7번마 큐피드라이즈, 9번마 머제스틱 위너 뭐 이런 마필들 정도가 될 텐데, 9번마 머제스틱 위너는 조교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조교는 좋아 보이는데 조교가 좋다고 해도 역시 버티긴 좀 어려 보이는 마필이고, 6번마 금성파워도 뒷심은 검증이 안 된 마필입니다. 차라리 저는 이 7번마 큐피드라이즈, 물론 뭐 8번을 나와서 뭐 이렇다 할 전적이 없는 마필이긴 한데 잘하면 이번 경주 단독 선행을 갈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어쨌든 선행 후보 마필이 별로 없는 경주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버티기를 노릴 수도 있다. 왜? 뒤에서 올라올 마필들도 이렇다 할 마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경주는 좀 인기만 선에서 끝날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입상 가능마로 4번마 이클립스 아너, 2번마 크레이지 창, 3번마 레이디 폭스, 그리고 복병마로 선행 가면 버텨볼 7번마 큐피드라이즈,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암말 핸디캡 1300m 전체 열마필이 열마필 출전해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저는 마음속으로는 당일 현장 상태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크게 문제만 없다면 저는 솔직히 이번 경주 좀 단방으로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4번마 우아센, 그리고 6번마 디아나, 지금 이 두 마필을 좀 강하게 보고 있는데, 자, 이 4번마 우아센 데뷔전에서 인상적인 걸음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한센의 자만데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고 막판 근성도 보였던 마필. 자, 이런 마필들이 승군을 해서 승군전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걸음이 무뎌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우아센이라는 마필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발전 기대치를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마차가 그렇게 큰 마필이 아니죠. 한센의 자마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이 마필은 기본적인 근성도 좀 보이는 마필이고요. 따라가는 전개도 좀 가능하다. 이 점에서 1200에서 지금 1300으로 올린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번 경주가 1400이라면 조금은 위험하게 볼 수 있지만 1300이라면 오히려 앞선 가는 마필들이 유리하다. 그리고 저는 이 우아센이라는 마필이 선행을 갈지 따라가는 전개를 할지 뭐 어떤 전개를 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선에는 붙여서 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자, 6번마 디아나는 지금 5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자, 파워블레이드의 자만데 저는요, 요 최근의 경주들 물론 드림스카이한테 졌습니다. 이 점은 좀 아쉽습니다. 저는 디아나가 당연히 드림스카이는 이겼어야 된다라고 보는 경주였고, 자, 티즈모닝한테는 질 수 있죠. 연승을 거두고 있는 마필이고, 저는 이 디아나의 최근 3경주의 이렇게 행보를 보면 마필이 막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성 있게 마지막까지 들이대는 모습이죠. 이 마필이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고 막판 근성 싸움까지 하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저는 이 디아나 최선을 다할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지금 이상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레이팅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상규 기수가 아니라면 부담 중량이 많이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감량 기수를 기용을 했는데, 자, 이상규 기수가 솔직히 선행 아니면
말머리를 하기 좀 어려운 기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막 싸움을 하고 뚫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디아나라는 마필이 갖고 있는 잠재력까지 감안을 한다면 저는 이 두 마필이 그냥 좀 손쉬운 경주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두 마필이 이 경합을 펼치는 데 있어서 조금 걸림돌이 되는 마필이 4마필 정도가 있습니다. 자, 1번마 러브카우걸, 5번마 핑크윈드, 8번마 자이언트 포스, 9번마 금악진주. 자, 이 중에서 러브카우걸은 지금 7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가 휴양 복귀전이었죠. 이 마필도 기본적으로 막판 탄력을 갖고 뛰는 마필이고 순발력도 있는 마필. 거기에 1번 게이트 헤리카신 기수가 기승했고 직전에 휴양 복귀전에서 걸음을 좀 재봤기 때문에 이번 경주 좀 많은 인기를 좀 끌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지만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마필로 보여지고, 5번마 핑크윈드가 이제 승군전이죠. 우아센과 마찬가지로 승군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에 앞선 전개 후에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올라왔던 마필인데 저는 이 경주 편성이 저는 그렇게까지 세지는 않았다. 그리고 약간 좀 퐁당퐁당하는 마필입니다.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승군전에서는 어쨌든 만만치 않은 편성을 지금 만났습니다. 자, 여기에 이 8번마 자이언트 포스는 머스킷맨의 자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혈통적 기대치는 좀 갖고 있는데 직전 승군전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극복하지는 못했는데, 자, 이 마필은 지금 이 마필의 습성을 좀 정립을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앞선을 가도 되는 마필인데 또 따라가는 전개를 할 때는 조금은 뭔가 좀 아쉬운 느낌이 있는데 일단은 출주 주기가 좀 길어졌다라는 점이 아쉽고요. 자, 9번마 금악진주가 솔직히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필은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만약에 토요일처럼 선행주로가 돼버리면 이 금악진주가 앞선을 가서 버티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금악진주가 외곽에 있기 때문에 강하게 치고 가더라도 우아센이 안쪽에서 자리를 내주지 않고, 디아나도 어쨌든 이 우아센의 어깨를 짚어갈 마필이거든요. 그러면 금악진주가 외곽에서 삥삥 도는 선행을 가게 될 경우 마지막 힘 한 배를 하기는 쉽지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거론한 마필들 중에 저는 추천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는 4번마 우아센과 6번마 디아나 두 마필의 조합을 가장 좋게 보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4번마 우아센, 6번마 디아나, 8번마 자이언트 포스,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금악진주, 이 4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4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일단 제가 좋아하는 마필이 나오기 때문에 뭐 저배당 경주가 될 가망이 높은데 저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는 배팅을 포기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11번마 히트파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55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의 1년을 좀 넘겨서 출전을 지금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전적을 보시면요, 6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을 한 마필이고, 마지막 경주에 피닉스 서브한테는 졌지만 은혜한테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전 경주 금아울루어, 럭키파워, 시크릿 플레이 이런 마필한테 이긴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막강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마지막에 버티는 끈끈함도 갖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 마필의 상태를 체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주행심사의 모습을 보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주행심사 싸웠던 마필들이 다 상위군 마필들이죠. 그러니까 나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좋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조교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11번마 히트파워가 당일 현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 히트파워가 모습이 좋고 입상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저는 이 경주 배팅 안 합니다. 배팅 안 하고 히트파워가 아직은 한 번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이번 경주 배팅해볼 만하죠. 일단 제가 이번 경주에 노리는 말은 이 4번마 우루스칸.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는 게 솔직히 조금 답답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 맛빌은 앞뒤가 다 되는 전개의 이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출주 주기가 좀 길어졌다라는 단점은 있는데, 자, 이 경주 빈체로 카발로가 경주를 주도했던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차는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늑발을 하면서도 따라가는 전개가 됐었다라는 거고, 그 전에 경주를 보면 계속 이착을 했는데 1착을 한 마필이 뭐 아르고무적, 럭키파티 이런 마필들입니다. 질 말한테 지고 이길 말한테 이긴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4번마 우루스칸 이번 경주 분명히 축구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마필이고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로 보고 있고, 또 하나는 1번마 월드 셔넌스입니다. 이 마필은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되죠. 선행을 갔을 때 더 힘을 내는 마필인데 경주거리가 1300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경주거리가 1400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월드 셔넌스라는 마필 자체가 마필의 능력이 세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근데 전개를 어떻게 탈 수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마필.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외곽에 있는 이 9번마 레전드 선, 이 마필도 최근에 자기 걸음은 분명히 내고 있고,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4km의 감량, 다시 말하면 이제 승군전에 지금 나왔기 때문에 감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싸웠던 마필들보다는 편성은 좀 강해지긴 했지만 최근에 상승세를 또 무시는 못하는 거고요. 자, 10번마 스파크 썬더가 막판 치고 올라올 수 있다 때문에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기복마죠. 그러니까 잘 뛸 때 잘 뛰고 못 뛸 때 못 뛰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경주의 흐름이 빠를 가망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시온 기수가 계속해서 좋은 기승을 좀 하고는 있지만 이 스파크 썬더를 가지고 초반에 좀 붙이는 경주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막판에 걸음이 좀 무뎌질 가망이 높다. 인기마이긴 하지만 10번마 스파크 썬더는 저는 조금 약하게 보고 있고, 좀 아쉬운 마필은 이 3번마 비아리카입니다. 자, 직전 경주에 이제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모습이 이 비아리카가 그러면 컨디션을 회복한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것이냐. 왜냐하면 이 마필이 직전 경주 3월 9일 경주도 거의 바닥권, 1월 경주도 5착이니까 못 뛴 건 아니지만 좀 인기도에 비해서 밀렸죠. 근데 보시면 싸운 말이 블랙모션, 도끼불패, 나이스타임, 드림플레이 이런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강차 틈에서 싸우기는 싸웠어요. 그렇기는 한데 뭔가 좀 밋밋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점에서 좀 강하다, 앞선이 아주 강하다, 아니면 막판 탄력이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이 솔직히 별로 없는데 부담 중량은 또 올라갔죠. 근데 어쨌든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는 따라가는 전개, 뒤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인데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 이 점은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아리카도 당일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인기권에 들어가겠지만 좀 위험한 인기마로 보고 있고, 결국 저는 이 4번마 우루스칸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뒤집기를 노릴 마필로 보고, 그러면 이 우루스칸과 앞에서 뛸 수 있는 마필 1번마 월드 셔넌스, 9번마 레전드 선, 이 두 마필이 앞선에서 뛰면서 과연 어느 말이 버틸까, 이 정도로 보고 있고, 만약에 토요일 주로와 달리 일요일 주로가 추입이 만약에 좀 통하는 주로, 그리고 앞선에서 좀 경합이 일어나는 그런 전개가 나온다면 의외의 복병으로 날라올 수 있는 말, 제가 보는 말은 이 7번마 파워풀 삭스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빅투아르 기스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7번마 파워풀 삭스 초반이 좀 문제이기는 한데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국산마 4군에서는 잔뼈가 굵은 마필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좀 위험한 선행마들이 경주를 주도하는 경주가 되면 막판에 올라올 수도 있고, 꼭 복승이 아니고 3복으로 온다 해도 이 7번마 파워풀 삭스는 인기권에서 조금 비껴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배당을 안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4번마 우루스칸,
1번마 월드 셔넌스, 9번마 레전드 선,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파워풀 삭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국산마 4군에서 좀 부진의 늪에 빠져 있는 그런 마필들하고 이제 승군전 내지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본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 간의 좀 한판 승부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약간의 좀 능력 차이는 나는 경주입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마가 능력대로 들어오면 절대 고배당 안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 경마를 보시면 능력대로 절대 들어오지 않죠. 그러니까 그 점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번 경주에서 좀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 이 6번마 드론킬러, 8번마 캡틴 타임, 9번마 서울 최강자, 10번마 라운더 찰리. 자, 외곽 쪽에 있는 마필들입니다. 자, 1400m 경주 거리기 때문에 자, 5번마 남산무적도 조금은 아쉬움을 주는 마필이지만 최근의 행보가 영 마음에 안 들고요. 7번마 주몽천하가 직전 경주에 어쨌든 3차까지 갖다 대면서 근성을 발휘하기는 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지금 계속해서 부담 중량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조금 아쉽고요. 자, 그러면 이번 경주 딱 봤을 때 6번마 드론킬러, 8번마 캡틴 타임, 9번마 서울 최강자, 이 세 마필이 앞선을 진행을 하고 10번마 라운더 찰리가 취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정도의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기마 경주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저는 이 10번마 라운더 찰리, 제가 뭐 제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행마를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다 보니까 이 10번마 라운더 찰리가 막판 탄력으로 올라오는 그림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인기마 중에서는 조금 이제 인기도가 좀 밀려있는 마필인데, 어쨌든 16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2번의 2착, 3착, 3회를 한 마필이기 때문에 뭐 아주 전적이 화려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끈끈하게 자기 걸음은 좀 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그렇게까지 막 강하고 착차를 벌려고 갈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은 아니다 보니까 정우주 기수가 좀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저는 마지막 걸음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정우주 기수가 기승하는 거를 보면 조금은 서두르는 전개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임말을 가지고도 초반에 막 동료를 하면서 앞선에 막 붙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물론 그래서 성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선행말을 정우주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는 항상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라운더 찰리라는 마필은 기본적으로는 이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탄력을 노리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정우주 기수가 이 라운더 찰리라는 마필의 좀 능력을 믿고 이번 편성이 뭐 그렇게까지 강한 편성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 꾹 참고 마지막 한 발을 쓰는 그런 전개를 한다면 저는 기회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자, 형군에서 제가 좀 강하게 보는 마필은 6번마 드론킬러입니다. 자, 이 마필이 그 데뷔 당시에 많은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마필은 아니지만 자기 걸음을 꾸준하게 냈던 마필인데 4군 승군 이후에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행을 딱 갈 수 있는 마필도 아니고 따라가는 전개를 할지도 못하고 좀 애매한 전개를 많이 탔었어요. 그런데 자, 직전 경주 시시원 기수가 기승을 하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해내면서 2착에 성공을 했는데, 저는 이 전개가 드론킬러한테는 가장 맞는 전개가 아닐까. 다시 말하면 선행을 딱 가는 전개가 아니고 선행 가는 마 옆에 딱 붙여가는 전개. 이랬을 때 다시 말하면 3, 4코너에 좀 휘감고 들어오는 전개를 했을 때 드론킬러가 조금은 더 힘을 낸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마필의 기승을 한다면 시시온 기수가 되게 어울린다라고 보는 거고, 자, 8번마 캡틴 타임은 어쨌든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이기 때문에 승군전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안고 있는데, 저는 이번 경주에 이 캡틴 타임이 좀 강하게 선행 트라이를 하지 않을까. 최근 김영군 기수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선행 후보마가 이 6번마 드론킬러나 9번마 서울 최강자 정도가 될 건데 해볼 만한 편성이거든요. 그럼 충분히 선행을 트라이 할 수 있는 말, 선행을 나가면 마지막까지 버티는 근성도 갖고 있는 마필이고, 서울 최강자도 역시 승군전입니다. 역시 승군전이기는 한데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땐 전형적인 좀 선행마라고 보여지고요. 마필이 강하다기보다는 편성에 따라서 좀 전개가 달라지는데, 저는 이번에 이 서울 최강자가 2억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지만 편안한 선행을 좀 못 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개가 꼬일 가망이 좀 높기 때문에 앞에서 이 진행을 할 수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전개가 가장 어렵다고 보는 마필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네 마필의 경합 속에서 9번마 서울 최강자를 지우고 가는 경주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추천할 마필이 뭐냐? 3번마 땡큐대천입니다. 자, 7세 된 수말이기 때문에 글쎄요, 더 이상 뭐 나올 걸음이 있다, 뭐 향후 발전 기대치다, 뭐 이런 말씀 못 드리죠. 그리고 지금도 보면 좀 계속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자, 직전에도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직전에 기승한 임다빈 기수와 지금의 임다빈 기수는 저는 좀 다르다고 보고 있거든요. 좀 물이 올랐습니다. 거기에 이 땡큐대천이라는 마필은 스타트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막판 근성은 좋은 마필입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마필은요, 좀 이런 것 같아요. 앞선의 마필이 너무 많고 거리가 멀어지면 아예 경주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느낌의 마필인데, 따라갈 만한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막판까지도 힘을 내는 마필, 이런 마필로 보여지는데 저는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좀 괜찮아 보였습니다. 7세 마필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이번 편성이 국산마 4군의 아주 강편성이냐면 그렇지도 않고, 경주거리도 1400에 경주 흐름도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이변이 일어난다면 이런 마필 쪽에서 이변이 일어날 가망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자, 저는 입상 가능마로 10번마 라운더 찰리, 6번마 드론킬러, 8번마 캡틴타임, 그리고 북병마로 3번마 땡큐대천,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1600m 경주의 거리 특성도 감안해야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의 습성까지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번 경주도 배팅은 좀 어려운 경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왜 이번 경주가 배팅이 어렵냐면 아까 4경주인가요? 그 경주도 이제 배팅을 그 11번 마필을 봐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 경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6번마 월드레이서 12번을 나와서 3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을 한 마필인데 지금 39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이 마지막 출전이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작년 9월에 원더풀 슬루한테 진 마필인데 업타운 위즈한테 이긴 마필입니다. 파이어파워한테 이겼어요. 다프네와는 착차가 많이 났죠. 자, 그 전 경주는 뭐 두손 몽군한테 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아쉽죠. 근데 뭐 위너블루, 심플스타일, 에이피파텍 이런 마필한테 이긴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월드레이서라는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을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10마필 중에서 가장 위에 있다. 여기에 이 월드레이서 마찬가지로 기본 능력을 우수하게 보는 마필이 이 8번마 벤칼 프리센스죠. 근데 이 두 마필인데 이 월드레이서가 지금 너무 오랜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장 상황에서 만약에 이 월드레이서가 마필의 상태가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필의 기본 능력이라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마필을 믿고 강하게 배팅하기는 좀 어렵고, 또 제가 좀 좋아했었던 마필 10번마 논스톱 썬더, 뭐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랬지만 이젠 좀 완전히 좀 맛이 가기 시작한 마필인데 이게 갑자기 마필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예 앞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뒤에 근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스톱 썬더도 조금 아쉽고, 이번 경주에 좀 인기마가 될 마필이 1번마 스터닝 스카이,
그리고 8번마 벤칼 프리센스, 9번마 매직아워, 5번마 다프네,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 마필인데, 솔직히 1번마 스터닝 스카이는 지금 승군전이죠. 그러니까 연승을 거두고 승군전 지금 3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 지금까지 6번을 나와서 착순 밖으로 밀려난 게 딱 한 번인데, 이게 12월 30일 경주, 사착한 경주입니다. 근데 이때 월드 셰너스, 라운드 코브라, 피지 블레이드 이런 마필한테 졌기 때문에 강자팀에서 싸운 마필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상군, 승군전이란 얘기죠. 그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되고. 자, 2번마 라운 아메리카. 이 마필이 이제 최근에 조금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마필도 이제 앞선을 가느냐 못 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버립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1600m 경주거리라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저는 5번마 다프네는 직전에 3착, 그 전에 2착을 했는데, 저는 이 마필이 왜 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19번을 나와서 3번의 우승, 3번의 준우승, 그리고 3착 4회, 10번을 들어온 마필이죠. 그러니까 연승률이 50%를 넘어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아예 마필의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이 마필을 글쎄 추천해 본 적도 없는 것 같고 배팅을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다프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느낌이 없는데, 이 마필이 인기마, 이러니까 저는 배팅하기 어렵다는 얘기고. 8번마 벤칼 프리센스도 역시 지금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이긴 한데 제가 이 마필은 몇 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더 이상 뭐 설명은 안 해드리겠는데, 대상 경주에 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은, 기본 능력은 갖고 있는 마필인데, 이제 잦은 병치레, 휴양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일반 경주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언제든 저는 일반 경주에서는 강자가 될 수는 있는데, 이 주행 스타일 자체가 조금은 위험한 주행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외곽을 휘감고 돌아가는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거리적인 손해를 좀 많이 보는 마필이라서 그런 점이 조금 불안하긴 한데, 자, 이번엔 1600m CC1 기수가 아마 초반에 좀 강하게 앞선에 붙일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가지는 못해요. 안에 이제 뭐 1번마 스터닝 스카이도 있고, 장비 무지개도 좀 빨리 나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가지는 못하지만, 뭐,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 이제 3, 4코너 휘감기로 들어갈 마필이고요. 자, 9번마 매직 아워도 이 마필이 원래 순발력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인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그 순발력이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착승권 언저리만 왔다 갔다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배팅하기도 뭐하고 빼기도 뭐한 마필이죠. 그러니까 이 서울 6경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0마필들이 거의 대부분 배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 배팅하기 어렵죠. 자,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서 내가 보는 마필이 있고 압축이 됐다. 그러면 어쩌면 배당을 노릴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그렇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마번은 추천을 할 겁니다. 마번을 추천은 하는데, 현장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경주고, 때에 따라서는 배팅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좀 의외로 보겠습니다. 2번마 라운 아메리칸, 그리고 8번마 벤칼 프리세스, 1번마 스터닝 스카이, 그리고 복병마로 6번마 월드 레이서인데, 이 마필이 가장 문제죠. 당일 현장에서 만약에 상태 좋으면 그냥 충마입니다. 근데 현장에서 만약에 상태가 안 좋더라, 그러면 전체적인 배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9마필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서울 경마의 출전 조수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어제 경주를 보면 또 배당이 안 나오지도 않았죠. 어쨌든 베터 입장에서는 저배당 흐름보다는 어느 정도 배당을 안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배당이 나오는 경주들이 훨씬 더 재밌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1800m 경주 거리 혼합 4등급 마필들인데 기본적으로 느린 편성입니다.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느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행 강편성에서 고전을 했었던 좀 막판 탄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좀 유리한 경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지금 인기마를 보시면요. 1번마 스톤브레이커, 아니 4번마 스톤브레이커, 그리고 5번마 홀리데이 참, 8번마 메디슨 마운틴, 뭐 1번마 데블 K 이런 마필들이 지금 인기마입니다. 자, 1번마 데블 K 22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부담 중량은 57로 또 올라갔는데 최근 3착, 2착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상승세는 좋죠. 상승세는 좋은데 글쎄요, 이제 5세가 된 마필 부담 중량 57에 계속해서 연투를 했다. 그럼 또 연투를 할 수 있느냐? 저는 그 점은 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기는 어려운 마필입니다. 인기마지만 믿기 어려운 마필. 자, 4번마 스톤브레이커 늘 인기마입니다. 늘 인기마이기는 한데 그리고 1600m 마일 대상 경주까지도 출전을 했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왜 출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출전했던 마필이고 기본적인 순발력과 막판 탄력은 좀 갖고 있는데 뭔가 경주 편성이 자꾸 꼬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정도 편성이라면 들어와야 되는 마필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이 조금 아쉬운 거죠. 그래서 CC1 기수가 직전 경주에 이어서 연속해서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인기 1위였는데 좀 아쉬움을 남겼죠. 근데 그때는 1200 단거리였습니다. 자, 이제는 1800 경주 거리를 확 늘려서 나왔죠. 근데 이 마필이 원래 1800도 소화를 했었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주에 아마 최고 인기마가 될 게 이 4번마 스톤브레이커인데 그럼 충마냐라고 얘기할 때 자신있게 얘기하지 못하겠다라는 거고 5번마 홀리데이 참이 30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5번의 준우승을 했는데 이 마필이 인기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성이 뭐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편성에다가 딱 보여지는 경주고 8번마 메디슨 마운틴도 계속 인기마죠. 그래서 자기 밥벌이를 못하다가 최근 2경주, 데블 K처럼 최근 2경주에서 자기 이름값은 했습니다. 근데 이 경주가 뭐 압도적으로 시원하게 이긴 경주냐?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필도 크게 믿지를 못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경마에서 베팅을 하려면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믿음이 없는데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중에서 난 이 마필이 믿음이 가 하면 베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마번을 추천을 하고 마필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믿음이 없는데 어떤 마번을 추천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울 7경주, 오늘 서울 경주 중에 한 3, 4경주는 배팅을 좀 포기를 할 경주인데 이 경주도 역시 그 경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톤브레이커를 강하게 믿을 수 있다면 배팅 어떻게 보면 할만하죠. 근데 이 차권도 솔직히 오리무중입니다. 메디슨 마운틴이 강할지, 데블K가 막 강할지, 홀리데이 참이 강할지, 또는 엉뚱한 말이 들어와서 배당이 나올지, 이거는 솔직히 뛰어봐야 하는 거죠. 근데 모든 경마가 다 그렇기는 하지만 예상이 어느 정도 압축이 돼야 배팅이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아예 추천 안 할 생각입니다. 제가 좀 보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아예 추천은 안 하는데 딱 하나 여러분들이 이 배팅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장 상황을 좀 꼭 보셔야 될 마필 2번마 천군입니다. 자, 7세 거세마기 때문에 더 볼 거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마필을 보라고 하냐면 이 마필은 전형적인 추임마입니다. 전형적인 추임마고 뒤에서 한 발을 쓰는 마필인데 자, 이런 거죠. 선행마는 부중을 거의 안 탑니다. 그러니까 부중이 좀 높아져도 그 편성에서 전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마필을 선택하고 빼고를 결정하는 겁니다. 추임마는요, 부중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마지막에 올라와야 되니까. 근데 이 청군이라는 마필이 지금 부담 중량이 확 내려왔죠. 4kg가 내려갔습니다. 직전 경주에 비해서. 직전엔 한 개의 부담 중량은 57이었는데 이제 부담 중량을 내렸습니다. 근데 부담 중량을 내렸을 땐 이유가 있는 거죠. CC1 기수에서 김성현 기수, 수습 기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린 겁니다. 그러면 이 내린 게 결국 장점이 되지는 못하죠. 근데 왜 제가 청군을 보라고 하느냐. 최근에 김성현 기수의 기승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이 김성현 기수가 처음에 데뷔를 할 당시에 공격적인 기승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 기수가 잘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그 다음부터 많이 좀 움츠러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추임마도 안 되고 선행마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좀 자신감이 생긴 듯합니다. 그래서 선행마는 뭐 당연히 저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선행마는 당연히 들어오지만 선의권 내지는 추임마에서 끌고 들어올 수 있느냐, 즉 뚫고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군이라는 마필이 지금 계속해서 아쉬운 사착을 계속하고 있는 마필인데 자 직전 경주에 이 데블K와 좀 대등하게 들어왔죠. 착차는 조금 있었지만 근데 지금 부담 중량 차이가 확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청군의 입장에서 해볼 만한 거죠. 이 데블K가 인기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메디슨 마운틴 크게 볼 거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홀리데이 참 이마필이 저는 왜 인기마인지 모르겠고 근데 이마필이 들어오면 이 편성은 허접한 편성인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번 마 청군한테도 한 번의 기회는 있다. 그래서 당일 현장에서 배팅을 하실 때 다른 마필을 혹시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마 천군 이 마필은 한번 좀 참고는 해보시면 근데 다만 이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조금 어느 정도의 인기권이었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가 별로 없다. 그런 의미 없습니다. 배당의 메리트가 있을 때 이 천군의 상태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서울 8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했습니다. 자, 어제 토요일 10경주였나요? 마지막 경주였나요? 10경주죠. 10경주와 분할이 된 경주입니다. 그래서 재미는 조금 반감이 돼버린 그런 경주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분할이 돼버리면 상당히 좀 재미는 없어져 버리는데 어제 11경주였죠? 네, 11경주랑 분할이 된 경주입니다. 자, 근데 어제 11경주가 약간의 이변이 나와버렸죠? 막강한 인기마였던 특급대로나 폴인러브가 무너져버리고, 대사리가 선행 가서 버텨버리는 바람에 큰 배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변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주로가 그렇죠. 대사리가 선행 가고, 신한특송이 따라가는 전개, 그래서 앞서에서 끝나버린, 그런 경주였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자, 저는 이번 경주는 9마필 뿐이 출전 안 하는 조촐한 편성이기 때문에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경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번 경주에서 좀 강하게 보고 있는 마필은 9번마 썬드래곤입니다. 자, 이 마필이 최근에 조금 아쉬운 모습,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군으로 승군을 한 이후에 좀 상대들이 좀 강해지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 마필은 여기서 이렇게 무너질 마필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앞뒤가 다 되는 좀 전개의 이점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까지 좀 근성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최근의 경주를 보시면 1200m 경주거리였거든요. 2등급에서. 근데 2등급의 1200m는 선행 강자가 원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주가 엄청 빠르죠. 그러니까 썬드래곤도 마필이 느린 마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쫓아가다가 무너지고 말았는데 지금 1400 그러면 썬드래곤 입장에서는 따라가는 전개에서 마지막 휘감기도 가능한 그런 경주고요. 자, 또 하나의 인기마가 7번마 금빛마입니다. 아마 이번 경주에 인기 1, 2위를 다툴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 승군전이죠. 승군전이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마필도 앞뒤가 다 되는 전개에 이점이 있는 마필이고 앞선 전개를 하지만 그렇다고 꼭 선행 일변도의 마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금빛마라는 마필은 물론 입상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1400에는 조금 약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1200까지는 꾸역꾸역 뛰는데 1400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노출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인기마이기는 하지만 이 금빛마에 대한 믿음은 솔직히 조금 떨어지고요. 만약에 주로가 선행주로라면 저는 앞선에서 버텨볼 수 있는 마필로
8번마 이스트반 보고 있습니다. 에리카 신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이스트반에 대해서는 순발력 막강한 마필입니다. 근데 계속 선행강자랑 붙으면서 사코노 이후에 걸음이 무뎌졌던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에는 뭐 이스트반의 입장에서는 이스트반이 딱 치고 나갔을 때 따라갈 수 있는 말이 9번마 썬드래곤 정도인데, 저는 시시온 기수가 넘어가려고 하질 않을 거란 얘기죠. 사코노까지는. 그러면 이스트반이 사코노까지 에리카 신기수가 어느 정도 힘안배를 하면서 가는 전개가 된다면 1400이긴 하지만 저는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외곽에서 날라온다면 5번마 대왕구입니다. 대왕구는 저한테 상당히 많은 기쁨을 줬던 그런 마필이죠. 저는 이 대왕구하고 신한특성 이 두 마필 때문에 올해 초반은 상당히 좀 행복했었습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승문전에 나오고 있고 13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주 주기가 좀 길어진 마필인데, 이 대왕구라는 마필의 특징은 뭐냐면요, 비인기마일 때 느닷없이 치고 들어오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막판 탄력이 아주 막강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3코너, 4코너 돌 때까지도 화면에 잘 보이지 않는 마필입니다. 근데 외곽에서 막 치고 들어오면서 막판에 근성을 보이는 마필이고, 어쩔 때는 안쪽에서도 파고 들어오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막판 탄력, 뚝심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다만 문제는 이번 경주가 승군전 2등급 마필들의 경주라는 거. 근데 마음에 드는 건 대환구가 좀 적정거리라고 보는 1400m 경주라는 거. 그 점이 좀 마음에 들고요. 또 하나는 2번마 배다리 왕자입니다. 자, 이 마필 계속해서 지금 바닥권의 마필입니다. 바닥권의 마필인데 최근에 스타트가 조금 삐끗삐끗하는 마필이죠. 근데 분명히 갖고 있는 근성은 있습니다. 직전 경주였죠. 5월 12일 경주에서 이 8번마 배다리 왕자를 이제 김성현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이제 3, 4코너, 4코너 딱 돌면서 외곽으로 그냥 쭉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채찍을 갖다 대니까 안쪽으로 확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막판 탄력이 좀 안 나와 버렸거든요. 근데 그게 힘이 좀 딸려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배다리 왕자가 뛰는 스타일, 그리고 막판에 날라오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다고 이 마필이 바닥 주입을 하는 마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주에서도 인기권에서는 조금 밀려 있을 겁니다. 조금 밀려 있을 텐데 저는 재미있는 전개가 된다라고 보고, 제가 어제 토요일 경주를 설명을 하면서 만약에 분할이 안 됐다면 상당히 좀 재미있는, 제 개인적인 죄는 재미있는 편성이 나올 수도 있었다라고 했는데, 저는 만약에 분할이 안 되고 이 마필이 다 나왔다면 배당을 보고 신한특성과 배다리 왕자 조합을 상당히 좀 강하게 추천했을 경주입니다. 자, 여기서 제일 아쉬운 마필은 1번마 승부사죠. 뭐 승부사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발전 기대치가 엄청나게 있었던 마필인데 결국은 발전을 지금 못하고 있는 마필, 좀 아쉬운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저는 인기마 한두를 제외하고 추천하려고 하는 경주고요. 마번을 정리하면 입상 가능마로요. 9번마 썬드래곤, 8번마 이스트반, 5번마 대환구,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배다리 왕자, 그리고 인기마인 7번마 금빛마를 뒤로 돌리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1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는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자, 서울 경주의 구경주가 마지막 경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 오랜만인데, 저는 이번 경주도 그냥 마필의 이름값대로 끝날 가망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1번마 마이티굿, 2번마 티즈바로우즈, 7번마 소울메리트, 8번마 나올 스나이퍼, 뭐 이 정도가 될 거고요. 만약에 복병권으로 좀 거론이 된다면 9번마 우리, 10번마 치프인디 이 정도가 될 텐데, 저는 이겁니다. 치프인디를 만약에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마필은 충마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래요. 치프인디를 보는 분들은 치프인디를 충마로 놓고 다른 마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치프인디가 충만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순간에 아예 베팅코에서 제외하셔야 되는 마필이고요. 자, 9번마 우리는 가끔 입상을 하면서 고배당을 터뜨리는데 이 마필은 저는 경주거리가 더 길면 유리하게 봐야 되는데 1800은 짧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거리가 1900, 2000, 2300 그러면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근성을 갖고 뛰는 마필이니까. 근데 1800에서는 어딘지 모르게 좀 짧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필은 제외를 하고 있고, 자, 여기서 일단 뭐 가장 봐야 될 거는 8번마 나울 스나이퍼죠. 어쩔 수 없이 나울 스나이퍼입니다. 뭐 1등급에 적응을 이제 했다라고 봐야죠. 직전 경주 소울 메리트를 이기고 이제 올라온 마필이고요. 어쨌든 충분히 자기 걸음을 낼 수 있는 마필인데 앞선도 되고 막판에 버티는 근성도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없는 마필이고, 이 마필은 1등급의 웬만한 편성에서는 어쨌든 인기마가 될 수밖에 없고 입상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자, 1번마 마이티 굿은 약간의 좀 기복을 좀 보이고는 있지만 어쨌든 막판 근성이 지금 좋은 마필입니다. 근데 전개 잘 타야 되는 마필이죠. 이 마필이 전개를 삐끗하게 타버리면 막판에 헛팀만 쓰고 마는 그런 마필이긴 한데, 자, 직전 경주에서도 보시면 YTM배 대상 경주였거든요. 뭐 최강마가 다 나온 경주였죠. 글로벌 히트, 투혼의 반석, 스피드 0 이 마필한테 졌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올라온 마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마이티 굿이라는 마필은 일반 경주 1등급 일반 경주라면은 뭐 최강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봐줘야 되는 마필이고, 이번마 티즈 바로우즈도 어떻게 보면 대상 경주에 자주 출전을 하는 마필인데 저는 이 마필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많은 마필입니다. 분명 더 뛸 걸음이 분명히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대상 경주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한두 개는 좀 가져갔어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보는 마필인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반 경주에서는 강자고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6번마 소울 메리트가 참 뭐 늘 말씀드리지만 아쉽다라고 하죠. 아메리칸 파로와의 자막. 분명히 이것보다는 더 나은 성적을 거뒀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잊혀져가는 마필이었다가 최근 두 경주 1800m, 2000m 경주에서 연속적으로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좀 약하게 봅니다. 좀 연투가 어렵고 이제는 이 소울 메리트에 대한 견제가 좀 심할 거기 때문에 저는 7번마 소울 메리트는 인기마지만 좀 약하게 보고요. 제가 여기서 좀 복병으로 추천할 마필은 6번마 노돈 타임입니다. 이 마필도 제 개인적으로 되게 아쉬운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앞선 전개를 하고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인데 좀 들쭉날쭉한 그런 기복을 좀 보이는 마필인데, 자, 조제로 기수, 제가 좋아하는 조제로 기수가 기승하고 있고 어쨌든 뭐 되든 안 되든 붙여봐야죠. 붙여서 아마 나울 스나이퍼나 티즈 바로우즈, 장산 몬스터 이런 마필들이 앞선을 갈 텐데 그 바로 뒤에 붙여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뒷직선 주로에서 휘감으며 앞으로 좀 나아봤으면 되든 안 되든 그런 전개를 한번 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돈 타임이 항상 초반에 막 잘못되면서 스타트는 딱 됐다가 뒤로 확 빠져버리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버텨서 앞으로 나가면 전체적으로 버티는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선전을 해주기를 좀 기대해보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뭐 장황하게 설명은 했지만 결국 이번 경주도 인기마선에서 끝날 가망이 저는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번을 정리하면, 자, 입상 가능마로 8번마 나울 스나이퍼, 1번마 마이티 굿, 2번마 티즈 바로우즈, 그리고 복병마로 6번마 노돈 타임,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입니다.